자, 기본적으로 일단 색소폰에 대한 어떤 종류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좀 간략하게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색소폰의 종류는 보통 이제 몇 가지 종류로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건 소프라노,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엘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그 다음에 바리톤 색소폰. 그 외에 이제 좀 베이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5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에 쓰는 거는 보통 이제 3종류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까지 이제 보통 이제 쓰는 부분이고, 밑에 군은 뭐 오케스트라 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엘토 색소폰. 그렇죠? 요걸 이렇게 군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가요? 그건 음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프라노는 고음력, 엘토 색소폰은 중고음력, 그렇죠? 바리톤은 테너는 중저음력, 바리톤은 저음력, 베이스는 최저음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음력별로 이렇게 사람의 어떤 목소리도 다르듯이 음의 높이에 따라 다르듯이 이렇게 그 높이에 따라 이 악기군이 어떤 악기든 이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로 나눠져 있습니다.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토 색소폰 같은 경우는 중고음력이고, 테너는 중저음력, 소프라노는 고음력입니다. 바리톤은 저음력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또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가 어떤 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색소폰이면 무조건 이제 간단하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운지가 똑같으니까, 운지는 똑같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운지는 똑같습니다. 운지는 똑같은데 대부분이 운지가 똑같기 때문에 음력은 다르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똑같은 줄 알고 계세요. 똑같지 않죠?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다. 엘토 도 부른다고 테너 도 같이 불면은 안 맞습니다. 음력이 다릅니다. 음의 분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음이 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강의에 대부분 다 대다수가 이제 엘토 색소폰인데 테너 하신 분도 계십니다. 테너 하신 분도 계신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 부르면은, 이게 도는 피아노로 치면은 미 플랫 음이 나옵니다. 그걸 영문으로 얘기하면은, 건반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피아노 건반이라고 치면요,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C, D, E, F, G, A, B 이렇게 코드 네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C, D, E, F, G, A, B 코드 네임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엘토 색소폰이 도 부르면은 얘가 나요. 이게 E 플랫이죠. 그래서 얘는 엘토 색소폰은 E 플랫 음이 나요. 미 플랫 음이. 피아노에 도 부르면 피아노에 미 플랫 음이 나요. 그래서 얘를 E 플랫조라고 그래요. E 플랫조 악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가 이제 서양 음악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너는 도 부르면은 B 플랫 음이 나요. B 플랫이라는 건 C 플랫이라는 얘기죠. C 플랫 음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소프라노도 여기 B 플랫인데
이게 소프라노고요. 엘토고요. 이게 테너입니다. 그래서 테너하고 소프라노하고 같은 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조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톤 색스폰이 있는데, 바리톤이 밑에 이제 또 있는데, 바리톤 색스폰하고 엘토 색스폰하고 같은 조를 가지고 있어요. 도를 부르면 같은 E 플랫 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토, 소프라노하고 테너는 같이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엘토는 다른 소프라노나 테너하고 같이 연주를 할 수 없어요. 같이 연주를 하려면은 이 조를 해야 되겠죠. 음을 테너에 맞추려면은 음을 테너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조라고 그러죠. 이제 변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악기는 음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피아노하고 반주를 하려고 하면은 피아노의 음력이 맞춰야 돼요. 도에 맞추려면은 그러니까 라를 도로 잡고, 이렇게 엘토 색스폰 같으면 라를 도로 잡고 불러야 돼요. 라를 도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뭐 일단 뭐 실용적인 얘기로 하자면은 A 키로 연주를 해야 돼요. 테너는 레를 도로 잡고 이렇게 D 메이저로 이렇게 연주를 해야 돼요. 피아노하고 같이 연주를 하려면.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한번 귀담아서 한번 듣고 흘리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력이 다르다. 일단은 색스폰의 구조상 소프라노는 작은 게 있고 길쭉하게 작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바리톤, 더 큰 바리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 음력이 다르다. 음력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건 같이 하려면은 이렇게 조를 이렇게 이조를 해서 맞춰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음력이, 색스폰의 음력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따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궁금한 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없는 걸 알고 할 거고요. 자, 이제 악기를 풀러야 되잖아요. 자,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게 책자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칙본에 처음부터 정독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건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된다면 당연히 또 여쭤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색스폰의 음역은 그렇고요. 이제 색스폰의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한 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몸체로 따지자면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악기, 바디, 그 다음에 렉,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바디하고 렉은 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마우스피스도 이렇게 이제 또 부분적으로 나누어지죠. 마우스피스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마우스피스, 리드, 그 다음에 리가치, 이 세 가지로 나눠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우스피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류를 나누는 건 이게 안에 깎여져 있는, 이 안에 배풀이 깎여져 있는 각도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좀 나눠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뭐 두 가지 종류로 그냥 축소하자면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면 로우 배풀과 하이 배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따라 음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는 자꾸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제가 듣는데, 불기 쉬운 마우스피스가, 소리 잘 나는 마우스피스가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소리 잘 나는 건 없습니다. 소리 잘 내야 되는 거죠. 소리를 잘 내야 됩니다. 소리 잘 나는 거 찾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피스가 굉장히 마우스피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우스피스는 뭘 좌우하느냐면 음색을 좌우합니다. 불기 씻고 소리가 잘 나고 이게 아니고요. 개념이 마우스피스의 개념은 음색을 좌우하는 겁니다. 음색을 좌우하는 거고요. 소리가 잘 나고 뭐 이런 거는 이 마우스피스와 리드와 리가치의 세팅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잘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소리가 발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서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리 잘 나는 거, 불기수월한 거,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시면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걸 찾기가, 물론 내 입에 맞는 걸 찾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내 입에 이게 소리가 괜찮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팅입니다. 세팅은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해서 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는 음색을 좌우하고요. 그 다음에 리드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지금 플라스틱을 세팅을 했어요. 플라스틱 세팅을 했고요. 리드는 이제 일반적으로 갈대 케인으로 만들어져 있죠. 갈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보다는 갈대로 만들어져 있는 케인이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연주할 때 저도 뭐 이걸 플라스틱 쓰지 않고요, 케인을 씁니다. 다만 이제 플라스틱을 지금 강의할 때 플라스틱을 쓰는 거는 그냥 이게 리드가 안 말라기 때문에 마르고 그 컨트롤이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 때 그냥 이걸 플라스틱을 쓰는 겁니다. 소리가 바로 나니까. 케인은 한번 적셔졌다가 마르면 쪼글쪼글해서 바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도 케인을 씁니다. 그리고 이 리가츠, 좋아주는 이 리가츠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팅에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츠하고 이렇게 이제 마우스피스하고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악기의 구조, 그 다음에 여기 목걸이, 목걸이. 될 수 있으면 목걸이는 목에 무리가 안 가는 목걸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편한 목걸이로 하시는 게 요즘에 잘 나오니까 편한 목걸이를 하시고요. 소리를 잘 내려면 어쨌든 내 몸이 편해야 됩니다. 내 몸이 안정적이어야지만이 외부적인 영향을 덜 받아야지만이 연주도 편안하게 연주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팅이 나중에 세세하게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팅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소리 나는데 소리 내지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네. 근데 어때요? 잘 지금 마우스피스 한 7만 원 주고 사다가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 네. 근데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뭐 차이가 좀 납니다. 차이가 좀 나고요. 마우스피스는 뭐 이게 마우스피스가 이제 소리 음색을 좌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악기도 이제 몇십만 원에서부터 뭐 한 1,000만 원대까지 뭐 이렇게 가격이 2천만 원도 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마우스피스도 몇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 입에 맞아야 돼. 남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좌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드바이스는 해드리지만 이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 입에 맞아야 돼. 부는 사람이 입에 맞아야 돼. 내 입하고 상대방이 내가 부는 앙부시의 구조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분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지만 배우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내 몸처럼 연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듣는 귀가 절대적으로 다 달라요.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누가 좋다 안 좋다 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은 보편적으로 쓰는 기준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쓰는 기준에서 선택을 하시라는 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우스피스를 선택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호흡 들어간 호수예요. 호수. 보통 이제 4호, 5호, 6호, 7호, 8호까지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뭐 반도 있어요. 6호 반, 5호 반, 반도 있어요. 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호흡이 들어가는 색이에요. 호수가 높을수록 호흡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일반적으로 L2 기준으로 보통 많이 쓰는 게 6호, 6호 반, 7호, 7호 반 이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번들 피스라고 해서 악기 살 때 구매할 때 세팅에 있는 마우스피스. 그 마우스피스는 보통 4호예요. 4호. 그냥 아주 그냥 입만 대도 그냥 편안하게 소리 날 수 있는 피스예요. 예. 근데 그 피스를 대부분 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피스로는 다이내믹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드를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왜? 호흡이 조그만 리드가 텐션 주고도 다쳐버려요. 예. 호흡이 안 들어가요. 붙어요. 달라붙는다고 얘기를 하죠, 리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호흡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6호나 7호 사이에 어떤 피스를 선택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그 정도의 피스를 써요. 대부분이 그 정도의 피스를 쓰고 리드는 2호 반 정도로 그냥 대부분 그렇게 세팅을 해서 써요. 그걸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편적인 성향에서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비싼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걸 선택을 하시라고는 안 하고 싶어요. 보통 20만 원대 전후로 하시면 돼요. 연주자들도 다 그런 스타일로 쓰셔요. 물론 비싼 걸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 선에서 너무 이렇게 번들 피스는 될 수 있으면 권장하지 않고요. 보통 쓰는 6호에 왔다 갔다 하는 6호, 6호 반, 7호 이 사이에서 피스를 선택을 하시고 리더는 2호 반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보편적인 세팅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세팅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그럼 리드 역할이 네. 입으로 마우스피스에 불어줄 때 그 들어가는 공기 양을 조정하는 거예요. 네, 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드 자체도 엄밀하게 따지면 음색을 좌우해요. 네, 음색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두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호 반, 3호 반 이렇게 두께 그거는 이제 이렇게 커팅이 됐을 때 리드의 두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께를 호수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 약간의 개인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개인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는데 보통 이제 그게 이제 2호가 가장 얇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께가. 그 다음에 2호 반이 조금 더 두껍고 3호 좀 더 두껍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껍다라는 거는 호흡이 들어가는 이렇게 텐션이 리드의 텐션이 두꺼워질수록 세다는 얘기죠. 내가 힘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리드가 진동을 하는 폭이 내가 힘을 더 줘야 되는 거고 얇을수록 힘을 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구력이 많이 되신 분들은 아마추어 되신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가면 갈수록 연세 때문에 호수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연세가 드셔서 호수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리드를 오래 쓰기 때문에 점점 호수가 낮아져요. 네. 그래서 리드 얇은 거 쓰면요. 다이내믹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는 연주를 할 수 있는데 다이내믹을 원활하게 강하게 연주를 하거나 부드럽게 연주하는 다이내믹의 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리드는 두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리드와 마우스피스하고의 어떤 오프닝하고 리드의 두께하고 잘 궁합을 맞춰야 돼요. 두 개가 조합이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2호로 써야 된다, 3호로 써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리드 마우스피스를 뭐 5호로 써야 된다, 6호로 써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부는 호흡이 다르고 안구시의 악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처음에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냥 한번 습관이 되면 그거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호흡이 적게 들어가는 피스를 쓰게 되면 호흡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피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못 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누구나 쓰는 정도의 어떤 오프닝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쓰는 그 정도의 호수에서 맞춰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부시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다시 호수를 올리거나 피스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 거나 니드 두꺼운 걸 올리면은 몸살하고 힘들어서 못 불러요. 그래서 점점 호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호흡이 딸려서 못 불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연세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점점 스스로가 편하게. 그리고 비용적으로 이제 돈이 좀 결부가 되잖아요. 리드 한 장에 뭐 3-4천 원 하니까, 한 장에 3-4천 원 하니까 비용적으로 그게 또 비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불기 힘들어져요. 리드가 오래 쓰면 안 돼요. 리드는. 예, 좀 더 오래 쓰시는 만큼 새 리드 꽂아 쓰시면은 못 불러요. 리더를 오래 쓰시면 새 리더 힘들어서 못 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스스로가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2호까지 가면 2호에서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자꾸 약하게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피스 이게 처음 구매할 적에 네. 그때는 여기 4시 됐다. 네네네. 시 요게 이제 시 부는 이유는 어떤 뜻입니까? 시의 의미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사시. 사시라고 야마에서 표기를 그렇게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자문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구매를 보니까 네.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사 중에서도 네. 또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야마에서요? 양말. 저는 그거 또한 금시초문입니다. 이걸 내가 처음에 살 때는 네. 뜰때리가 깨져서 네.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사시 네. 있고 뭐 D가 있고 A인가 있는가 하여튼 그거는 저도 20년을 야마 대리자매만 하면서 그거는 저는 처음 지금 들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야마는 사시하고 그런데 스타일이 달라요. 피스 종류는 똑같은 종류가 C 있고 D 있고 이렇지는 않을 거고요. 스타일이 다른 피스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영문으로 C로 표기하는 거는 뭐가 의미가 있는지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야마 사면은 알토 사면은 사시 그 마우스피스 네네. 기본적으로 달리 있는 그게 네네네. 네, 사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시로 불면은 바람이 자꾸 내려가야 된다는데 내려갈 게 없다고요. 그건 초보자는 조금 그 울로 이렇게 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한테 뭐 레슨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초보적인 단계다라고 되면은 될 수 있으면 야마 피스 말고 다른 피스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셀마를 권유를 드리는데 그게 보통 한 6호 정도 돼요. 네, 6호 반 정도 됩니다. 네, 그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4호를 야마 걸 불게 되면 다른 피스를 일단 다른 피스로 전향을 하기 힘들어요. 네, 뭐 바꾸자고 하면은 일단은 몸살 날 걸 각오하고 한 3개월 고생을 하셔야 돼요. 사 피스 사로 해가지고 나중에 6월로 오면 힘이 들어서 잘 못하겠는데 대부분 전향을 못 합니다. 그냥 뭐 하는 거야. 예, 전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6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셀마는 6호부터 시작합니다. 아니요. 셀마도 4호, 5호, 6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셀마는 호수로 번호로 아니고요. C, D, F, G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불기 싫으면 나중에는 어쨌든 점점 이제 더 이상 불 게 없어요. 소리를 못 내. 더 다른 걸 쓸 수가 없어. 예, 그렇게 스스로가 만듭니다. 사항은 누가 처음 초보자를 부를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요, 초보자는 판단의 기준이 없죠. 초보자는 그냥 그거 부세요 하면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응해서 부십니다. 네, 근데 한번 야박을 접하고 다른 거 접하려면은 못 부세요. 아이고 호흡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하고 바로 포기하죠. 그 이거는 네. 필스가 그 알파벳 보로 C라고 써진 네. 셀만 있고 네, 또 E라고 써진 게 있는데 네, 네. C는 몇 호고 E는 몇 호고 우리가 네네네.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드린 셀마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C, D, E, F, G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숫자로 얘기하면 4호, 5호, 6호, 7호 이렇게 8호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C부터 시작을 해요. C가 4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E가 C 스타가 C가 4호. 네, C가 4호라고. 그럼 E는 E는 6호 반 보통 그게 호수로 이게 딱 회사마다 이게 4호입니다, 5호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치수가 이제 4호, 5호, 6호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E 같은 경우는 보통 6호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리드에 대해서 반도령 리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네. 반도령 그 케이스가 10개 된 케이스가 파란 것이 있고 빨간 것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부르면 빨간 것은 무지하게 세고 파란 것은 좀 덜 세던데 왜 그건 그렇게 그거는 똑같은 호수인데. 근데 반도린 회사에서 리더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리더의 종류가 같은 색소폰의 리더라도 종류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레디셔널 리더가 있고요. 남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레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린 사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V12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연주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음악적인 장르에 따라 리드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반도린 회사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단 색깔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린 자바가 제일 얇아요. 느낌상 그린 자바가 제일 얇아요. 네, 그린 자바가 그 다음에 레드가 그린보다 조금 두꺼워요. 느낌이 호수는 같은 호수지만 느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남색으로는 트레디셔널 얘가 제일 세요. 그래서 불기 쉬운 게 이제 그린 자바가 불기 쉽고요. 그 다음에 레드가 조금 더 세고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 남색이 더 세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수가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회사마다 이게 케인을 어떤 회사마다 케인이 이렇게 유럽 케인이 있고 미국 케인이 있고 막 케인이 다 다르잖아요. 지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마다의 어떤 케인의 어떤 밀도가 달라요. 그 밀도가 다르고 케인의 성질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건조도에 따라 또 달라요. 케인을 뭐 한 달 건조한 게 있을 것이고 뭐 6개월 건조한 게 있고 단적으로 얘기를 들면 이 건조도에 따라 리더의 어떤 섬유질의 어떤 습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리드를 쓰고 어떤 마우스피스에 어떤 호수를 쓰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입에 대는 대로 그냥 불지 뭐 소리 나는데 불지 아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쓰고 어떤 호수를 쓰고 어떤 리더의 어떤 호수를 쓰는지를 반드시 아셔야지. 거기에 따라 특히 리더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내 입에 맞는 걸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시고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한번 불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조금 금전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되 좀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불어보시면 내 입에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뭐 따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네. 피스를 6호반을 쓰다가 네. 6호반에다가 2호반을 쓰니까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스를 7호에다가 2호반을 넣었으면 네. 고음까지 시원하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호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는 사람의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부는 사람의 문제라. 호흡 그거는 이제 호흡도 일 수도 있고 안구일 수도 있고, 예,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호수가 올린다고 몸이 잘 오는 거 아니요, 리더를 올리도 그러니까는 8톤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있잖아. 원론적인 건 제가 호흡을 올리도 되겠네. 호흡이 이렇게 오프닝을 많이 쓰고 이런 거는 뭐냐면 그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게 다이내믹 때문에 그래요. 성량, 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고 적게 낼 수 있는 거.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호흡을 많이 쓰는 만큼 성량이 커지겠죠. 호흡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만큼 성량이 줄어들겠죠. 그 차이예요. 그게 호흡이 많이 들어간다고 고음이 잘 난다, 호흡이 적게 들어간다고 고음이 잘 안 난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세팅의 문제겠죠. 니들 호흡이 적게 들어가는 건 니들 좀 두꺼운 걸 써야 돼요.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니들 좀 얇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쓰다가 네. 지금 그 갈대어를 쓰거든요. 네네. 그거를 써도 소리가 저음은 되는데 저음은 잘 나와요. 고음도 가기는 가는데 시원하게 확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구시와 호흡의 문제. 시원하게 하려면은 호흡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날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나려면은 호흡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많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호흡을 많이 써야 되고 여기를 힘을 빼야 되겠죠. 여기 힘을 빼야 호흡이 많이 들어가죠. 힘을 주면은 당연히 호흡이 적게 들어가겠죠. 구멍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고음할 때는 입술을 더 긴장도를 높이려 했잖아요. 긴장도를 높이면서 이건 벌려야죠. 긴장도를 높이면서 좁으면 호흡이 적게 들어가겠죠. 크게 내고 싶은데 이거 좁으면 돼요? 안 되죠. 긴장도는 주는 대신 벌려야죠. 그래야 소리가 커지지. 그래야 리더의 지폭이 커지겠죠.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입으로 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로 불어야 돼요. 배심으로 불어야 되는데 입심으로 힘을 줘서 부니까 고음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다른 데 힘을 좀 줘요. 네. 시간이 그러니까 잠시 휴식해가지고 네. 정시에 다시 하도록 5분간 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